안녕하세요. TV 박달재의 항아보살입니다. 여러분, 3인 지문이란 말이 있어요. 이 3인이라는 거는 사람인, 어질인, 그 다음에 참을인을 얘기해요. 사람은 어질고 참을성이 있어야지 인생을 성공한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가요, 주변에 이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야 내 인생이 고달픔이 없고 인생이 성공하고요. 나 또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주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덕을 베풀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상님께서 큰 덕을 베푸셔가지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사람하고의 인간관계에 있어서요, 좀 피하고 멀리 해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얘기 좀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은요, 모이면요, 남의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 이게 수다 떨고 할 때요, 남의 얘기만큼 또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흉 아닌 흉도 보고 남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는데요. 근데 이게 특별히 정도가 좀 지나치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요, 집안에 복을 주는 대감님이 나가버려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겠죠. 그럼 어떤 분을 그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어떤 분을 그 도마 위에 생선처럼 딱 올려놓고요, 완전히 포를 떠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남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미용실이나 이런 사우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요, 여자분들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남의 얘기를 주로 하시는데요. 근데 좋은 얘기보다는 안 좋은 얘기를 해요. 뭐 걔네 집안이 어떻다, 뭐 자식이 어떻다, 뭐 서부터 시작해서요, 옷차림이 어떻다, 생긴 게 어떻다, 뭐 걔 행동머리가 이렇다, 뭐 무슨 말을 이렇게 했다, 이런 온갖 말들로요, 어떤 한 사람을 주제로 올리면은 완전히 초전박살을 내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남의 얘기, 이 흉 이런 거를 굉장히 심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많이 계시면요, 이런 분들하고는 대화를 좀 피하시고 그 자리를 좀 피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요, 이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에 휩쓸리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요, 궁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분위기에서 여러 사람이 막 남의 얘기를 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막 해도 되는 죄의식 같은 게 없어져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덧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막 안 좋은 소리, 남의 힘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요, 그게 그닥 나한테 이득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잘못 휘말리면요, 제가 이런 경우도 봤는데요. 구설 시비가 난무하면서 관제구설 시비가 발생해가지고 큰일이 납니다. 소송에 휘말리는 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고 조심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실게요. 그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나의 이 속내를 너무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물론 상대를 믿거라 하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의 얘기가 많이 나가서 좋을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냥 수다 떨어서 나의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뭐 얘기로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다거나 이런 가변적인 얘기는 좋지만요,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비밀 얘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나의 치부적인 얘기라든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면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요, 나중엔 그 얘기가 퍼져서요, 돌아서 나한테 치명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은 나머지 나의 속내를 이렇게 쉽게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런 성격을 내가 가졌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이 다 화살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모여서 남의 흉을 부시는 분들이 성격이요, 거기 같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을 절대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웃고 떠들고 막 누구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요, 감춰지는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요, 내 얘기도
나가서 그런 식으로 똑같이 퍼뜨리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런 자리는 피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남의 말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있는 거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 꼭 요만한 일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만하게 부풀려 갖고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들은요, 남의 얘기하는 게 재밌어. 그리고 내가 막 남의 얘기하고 막 하는 거를 들어주는 거를 재밌어 하고 이런 것들에 어떤 희열이나 이런 재미를 느끼기 때문에요. 얘기를 자꾸 꾸미고 부풀리고 덧붙여요. 그러니까 요만한 일이 이만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막 사방 돌아다닌다니까요. 그게 내 얘기도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하고는요, 되도록이면요, 어울리지 마세요. 이거는 정말 경험적으로다가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다 보면요, 이런 분들 계세요. 너무 나한테 호의적으로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간쓸게 다 빼줄 것 마냥 굉장히 엎어지게 친하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물론 사교성이 좋아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하게 굉장히 친밀도 있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런 분들은 목적의식을 갖고 다가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친절하고 사교성 있고 부침성 있게 막 해갖고 자기랑 친해져가지고 나중에 친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이게 살살 뭐라 그러지? 이용을 한다 그럴까요? 뭐 돈을 조금 뭐 빌려갖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처음에 다가올 때 굉장히 호의적이고 굉장히 친절하고요. 호감도를 굉장히 좋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한 사람이 친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속내까지 알고 깊이 있게까지 알고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요, 기간이 상당히 걸려요. 그래서 10년 지기, 20년 지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오랜 세월을 사람하고 겪고 그 사람을 해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의 속내라는 거는 판가름하기가요.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요. 일단 너무나도 호의적으로 나한테 다가온다거나 친절을 베푼다거나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경우가 있으셨어요. 이제 낯설은 데 이사를 가셨는데 쓸쓸하고 외롭고 좀 그렇잖아요. 사람도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하니까요. 너무 호의적이고 친절하게 다가오시더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너무 친절하고 너무 나한테 너무 좋게 해주니까 이분이 의심의 소지도 없이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신 거야.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분한테 내가 좀 어려운데 너 뭐 얼마를 해줘. 내가 요것만 넘기면은 뭐가 나오는데 내가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너 요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막 하시더래요. 근데 그때는 친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해결하면 그게 나오면 줄게, 어떤 일이 해결되면 그게 나오면 줄게,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그분이 큰 돈을 잃어버리시고 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게 속상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일이 터지고 나서 이제 봤더니 그분이 워낙에 그렇게 주변을 다니시면서 사람마다 그렇게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으셔가지고 사람 상대하는 게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이 그분하고 친할 때는 모르셨던 거죠. 근데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분 조심해라, 그분 조심해라. 근데 사람이요 뭐에 씌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이 안 들려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를요 잘 들으실 필요가 있는 게요. 내가 속해 있을 때는요 상황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변의 분들은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시기 때문에 상황을 이렇게 읽고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 번쯤은 이렇게 귀 기울여 갖고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변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그런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돌아보시는 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매사 부정적인 분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이 크기 때문에요.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요. 사람이 맥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요. 매사 의욕이 없어져요. 뭐 세상사 뭐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사 뭐 재밌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해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분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하고는 친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부정적인 분하고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이 부정적인 분하고 사는 거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매사 그냥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 있잖아요. 그건 이래서 나빠, 이건 저래서 나빠, 이건 저래서 안 돼, 이건 저래서 할 필요가 없어. 세상 살면서요,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의 특징이요. 상대에게 부정적이나 안 좋은 얘기를 할 때도 이 예의적인 것들이 없어요. 이게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조언을 하거나 이런 좋은 말을 할 때요. 이렇게 정도의 수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신랄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 이 말에 습관이 배어 있기 때문에요. 정도가 굉장히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기분이 굉장히 언짢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괜히 시간 낭비해서 앉아서 대화를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자리를 피하시는 게 낫죠. 그리고 이 부정적인 분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요. 남의 탓을 많이 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남 탓이에요.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본인의 책임이 지는 것들이 없어요. 이 부정적인 분들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게 남의 탓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생각의 폭이 좁기 때문에요. 부정적인 걸로 다 생각이 집중돼 있고 쪽으로 다 몰고 가기 때문에요. 생각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속이 좁아요. 그래서 열심히 뭔가를 하거나 해나가는 사람들의 이 사기를 저하시키고요.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본인의 부정적인 생각이 맞다는 이거를 우기고 해나가기 때문에요. 주변의 모든 좋은 상황들을 죽여버리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몰아가고요. 좋은 쪽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 주변 사람들이 일을 추진해 나가거나 뭔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막혀요. 더 이상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쪽을 갖다 계속 얘기하다 보면요. 결국엔 그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출발부터.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출발선에서 막혀버리기 때문에 일이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분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의 특징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거봐라 내 말대로 그렇게 됐지. 이렇게 맥을 빼고 힘을 빼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은요.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된다란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야지만 뭔가를 이뤄내는 거지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처음부터 안 된다는 거를 찾아간다면 그 일은 분명히 안 돼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요.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는 것들이 세상 살아가는 일인 거잖아요. 모든 일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면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이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있다면요. 그분들하고의 관계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안 좋은 기운의 부정적인 기운을 내가 막 받아가지고 같이 다운되기 때문에요. 이분들하고는 어울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인의 어떤 자랑을 너무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댁 자랑이든 남편 자랑이든 자식 자랑이든 이거를 너무 심하게 자랑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사우나를 갔는데요. 이 사우나에서 어떤 여자 세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시댁에서 이번에 돈을 얼마를 줘가지고 내가 건물을 샀다. 그리고 남편이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막 올라가지고 내가 얼마 벌었어. 어디에 땅을 사놨는데 그게 오르면은 막 몇 억 이상은 아마 올라가지고 팔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옆에 분이 가만히 듣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이번 달에 야, 들어갈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줄래?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막 본인 자랑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 얘 진작 얘기하지 그랬니? 내가 야 얼마 전에 돈을 그냥 은행에 싹 묶어놔가지고 얘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 얘. 이러면서 나 바쁜 일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 이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 같이 있던 분 중에 한 분이 어, 돈 얘기를 하시니까 걱정이 되셨나 봐. 야, 너 이번 달에 힘드니? 너 힘들면 내가 돈 빌려줄게. 그랬어요. 그지? 아우, 야,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겠냐? 쟤 하는, 응? 꼬라지가 하도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본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 있다가 그냥 웃고 나왔는데요. 그, 친하신 분들 중에서도요, 유독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하고 있으면요, 어떤 기분이 생기냐면요, 자꾸 나를 비교하게 돼요. 그래서, 남편도 비교하게 되고 애들도 비교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 자신도 비교하게 돼요. 나는 뭐 시댁에서 주는 돈도 없는데 주기는커녕 나는 내가 벌어가지고 시댁에 용돈 드리고 친정에도 용돈 드리고 막 그러는데 나는 잘 사는 친정도 없고 잘 사는 시댁도 없는데 남편도 뭐 쥐꼬리만한 월급 타와가지고 겨우겨우 내가 알뜰살뜰 살면 하는데 근데 걔는 와가지고는 맨날 그냥 돈이 어떻고 시댁이 얼마 좋고 이런 얘기를 듣고 오면요. 맥이 빠져요.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너무 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면요. 그분 얘기는 듣지 마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분들끼리 자기 자랑 그냥 막 심하게 하셔갖고 서로 그냥 자기 자랑 배틀 하시는 분들하고 어울리시라고 하고요. 그냥 우리는 편하게, 내 속 그냥 편하게 털어낼 수 있고요. 내 속을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혹여라도 실수하고 이러는 것들을 보듬어 줄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두자고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고민거리나 힘든 거 있으면 만나서 얘기로다가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고요. 나이가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걔가 이제 앞서서 쭉 얘기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혹시 주변에 많다고 한다면은 한번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이제 이것저것 얘기하기를 했는데요. 맥락의 요지는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제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